태강이 그럴 때는 웃지 말고 진짜 정색하면서 저항해야 돼요. 만지지 마! 이렇게. 만지지 마. 그래. 그렇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유찬이가, 뭐야, 뭐 괜찮나? 이러면서 계속 적극적으로 저러잖아. 자,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지금 담당하고 있는 반에 뭐 HLD 반, 무슨 반 해가지고 이렇게 뭐가 수렴이 잘 안 돼요. 어떤 문제를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을지 막 그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같이 볼까요? 예. 같이 보시면은 이 반은 듣기는 안 틀렸구만. 근데 이젠 뭐 37번, 32번, 3, 4번 뭐 이런 거. 그죠? 예, 대충 요 정도 한번 그냥 머릿속에 살짝 넣어두라 이 말입니다. 32, 37, 34. LD반 가보니까 여기 좀 인원 많고 듣기 슬슬 틀리고 있고 여기 또 그렇다고 또 37도 겹치고 그렇다고 또 이게 완전히 36이 되게 많네요. 여기는 36이면 순서잖아요. 굉장히 특이하네 여긴 또. 그런데 그럼 또 여기 또 32번은 또 2명만 틀렸고 참 웃기죠? 뭐가 이렇게 딱 대표값이 안 나오죠? 여러분 대표값이라는 게 나중에 공부하죠. 확통에서 대표값. 그렇죠? 평균 이런 게 다 대표값이죠. 어쨌든 간에 2반 보니까 또 이제 듣기 슬슬 또 틀리고 있고 여기 또 이제 32번 37번 34번 겹치죠. 이렇게 되죠. 또 지금 또 다른 반 또 내가 담당 안 하는 반 담당 안 하는 반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 한번 가볼까요? 예림이네 반으로 가려고. 예림이네 반으로 한번 가보려고. 예림이네 반으로 이렇게 가보는 겁니다. 여기는 일상 단어라는 클래스예요. 일상 단어라는 클래스에 들어가 봐서 보니까 여기는 또 이제 듣기가 좀 틀리고 있고 또 31번, 34번 보통 이제 빈칸이 많이 틀리죠. 빈칸이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했어요. 고의가 많구나 여기는. 좀 잘하나? 한번 볼까? 궁금한데? 듣기 꽤 틀리네 여기. 야 39번 기가 막히네. 다른 반 또 볼 수 없을까? 서윤이네 또 클래스 학생으로 가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봄쌤 썸머겠군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3회 여기 고일이 응시를 많이 안 하네 요 반은. 듣기 틀린 거 없고 하지만 틀렸는데 32, 37 겹치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했어요. 32번 그 다음에 37번 그렇게 풀 생각입니다. 32번, 37번. 시간이 남으면 뭐도 할 거냐면은 빨리 오세요. 32번, 37번 풀 거고 시간이 좀 남으면 34번도 볼게요. 알겠습니까? 32번 보고 37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문제가 좋지가 않아요. 여기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도 아니고 뭐 고3 여러분은 평가원 시험지를 풀 수는 없어요. 지금 평가원 시험지는 고3만 푸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풀게 될 시험은 보통 교육청 모의고사거든요. 근데 교육청 모의고사가 아닌 요건 약간 사설 모의고사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썩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만 최대한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풀면 좋을지 32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알겠죠? 32번 자, 여러분 제가 필기하라라고 주는 노트 있죠? 혹시 안 가져왔으면은 오늘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오케이. 어차피 뭐 무제한입니다 이건. 학원에 있는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예. 여기다 필기해 주시고요. 필기해 주시고요. 있습니까? 다 노트 있으면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써볼까요? 문제 출처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한 건 모의고사 3회, 그 다음에 32번 이렇게 씁시다. 알겠죠?
한 건 모의고사 3회, 그 다음에 32번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한번 가봅시다. 미리 말하지만 이게 있잖아요. 미리 말하자면 이게 뭔가 출제 경향에 맞게, 실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수능 문제잖아. 그럼 수능이라고 하는 건 평가원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럼 평가원에서 출제할 때 그 평가원의 출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빈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빈칸이라고 하는 거는 글의 주제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주제는 보통 두 갈식으로 나타나고 이게 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교육청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 뭐 대성, 뭐 종로, 그 다음에 뭐 이투스, 이런 사설 모의고사로 갈수록 그런 경향을 무시하고 바쁜데 만들어야 되잖아.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해요? 보통 그냥 어느 이제 사설 같은 거 잘라가지고 빈칸 딱 뚫어버리고 그냥 문제 이렇게 해버리고.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빈칸을 틀렸다고 해서 아, 내가 빈칸을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정말 제가 원하는 경지는 뭐냐면, 아, 이거의 주제는 무엇인데, 아, 이거는 주제를 좀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경우에 따라 내가 앞으로 고1, 고2 모의고사를 풀 때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요런 거에 답의 근거를 잡아서 풀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는 게 좋지, 아, 빈칸 씨 뭐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거 틀렸다고. 알겠습니까? 어떤 출제 경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는 결국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수능을 잘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무슨 막무가내 빈칸, 그냥 아무 문제, 빈칸 문제 뭐 풀어가지고 이걸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가장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는 이 지문에 주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능력부터가 가장 중요해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알겠죠? 자, 예, 항상, 예. 아, 지금이야? 빨리 get out of here. 일로. 예, 일로. 빨리. 자, 오케이. 1시에 가면 되지, 정훈이? 오케이,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갑시다. 자, 일단 시작부터 모르는 단어 나오면 안 돼요. descend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네모 한번 쳐주시고, 자, 응디 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쌤, 응디가 아니고 주원이가 허벅지로 치는 건데요? 빨리 나와주세요, 주원이. 예. 자, 하단에다가 단어 써줍시다. descend. descend라는 동사는 내려가다. 내려가다? 내려가다? 네. 뛰어내리다는 아니고 그냥 내려가다입니다. 알겠죠? 네, 내려가다. 그럼 내려가다라고 하는 동사의 이거의 파생어 하나만 좀 잡아볼까? 자, 주원이 영상 봐야 돼요. 알겠지? 네. 오케이, 빨리 들어가세요. 자, descend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내려가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후손. 난 또 이상한 소리 할 줄 알았는데. 내려가는 사람? 떨어지는 사람? 뭐 이럴 줄 알았는데. 후손. 뭔가 내려가는 사람은 후손. 그래서 descend와 descendant 알아둡시다. 알겠어요? 예. 그리고 반이어도 알아둡시다. 예. descend의 반대는 ascend죠. 예. ascend라고 하는 건 동사로 올라가다. 기왕 쓴 거. 하니까, 야, 너네 혹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옛날에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뭐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뭐 이런 거 드라마 본 사람 있어? 아니, 살인자가 누군지 밝히는 드라마인데 한석규 막 나와가지고, 야, 너가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아니, 몰라? 예림이 안 봤어? 잘 안 봐? 거기, 본 사람, 솔직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본 사람. 그래, 태영아. 거기 보면은 거기 형사 중에서 그 한석규의 쫄따구 형사 중에서 어떻게 생겼냐면, 보고 싶어.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개학이니까 좀 놀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그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 나오는 그 경찰 중에서 이 사람 있잖아, 이 사람 구대홍 역 이 사람. 얘 알아? 얘 본 적 있어? 누군지는 알아? 얘 몰라? 알아, 몰라? 얘 구대홍.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방금 수업하는데 갑자기
아니 이 사람 말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 말고 갑자기 수업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이 사람 말투가 약간 약간 말할 때 그만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 얘기 왜 했지? 올라가다. 여러분들의 이제 앞으로 내신 대비하면서 필요한 거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더요. 예. 디센드 나왔으니까 좀 헷갈리는 거 그냥 별표 할까? 예. 디센트 이런 것도 알아둡시다. 디센트 알겠어요? 디센트 이건 형용사로 적절한이란 뜻입니다. 적절한. 야, 참 외우기가 좀 그렇죠. 예. 디센드, 디센트, 어센드 외워두세요. 알겠습니까? 예. 오케이. 갑시다. 그러면 손을 잠겠어? 어제 왜 늦게 났어? 음악 듣느라? 노이즈 캔슬링으로. 영화? 어떤 거 봤어?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자, 갑시다. 자, 우리는 내려간다. 자, 우리는 뭐 거슬러 내려온다. 어디로부터? 그럼 from은 뭔가 위에겠지. 그럼 어디에서? 긴 라인에 어떤 긴 계통이겠죠. 그러니까 조상으로 따지면은 뒤에가 조상이겠지. 그럼 요곳에 어떤 긴 계통을 따라서 우리는 내려온 인간이랍니다. 알겠어요? 그럼 뒤에 보니까 긴 계통의 어떤 그룹 리빙, 집단 생활을 하는 프라이메이트, 영장류죠. 예, 프라이메이트라고 하는 거 여기다 씁시다.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 어떤 긴 계통의 어떤 집단 생활하는 영장류에서 타고 왔다.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기원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장류들은 뭘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말입니까? 높은 수준의 하이 데그리, 데그리는 수준, 높은 수준의 어떤 인터디펜던스. 이건 뭐예요? 의존, 상호 의존. 아시죠? 상호 의존. 상호 의존. 뒤에 태강아, 네? 엉덩이 쉬지 마라. 네. 예. 자, 상호 의존의, 자, 그러면 여기 딱 첫 문장 읽었는데, 첫 문장에서 가장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거,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떨어지다? 아니, 내려가다? 아니, 진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속성 같은 거, 상호 의존 속성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은 결국. 이해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첫 문장, 여기 첫 문장에서 가장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뭘까요? 우리가 내려온 거요? 우리가 그 조상의 어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굉장히 긴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요? 그거보다도 내가 봤을 때는 하나 더 있다. 집단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생활을 한다는 거나 상호 의존성이 있다는 거나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딱 잡아두라고요. 알겠어요? 다음 문장 갑니다. 여기 빈칸이야. 빈칸인데 구문독해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동사가 잘 안 보이네. 이거 좀 잠깐 지워볼게. 이거 좀 지우고. 예. 여러분 지우지 마시고. 예. 자, 구문독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지금 how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왔죠. 접속사고 shape가 그러면 how에 대한 동사겠죠. 그러면 이 문장의 동사는 뭘까요? 문장, 즉 주절의 동사. 여기 became이란 동사겠죠. 그러면 became 전까지가 how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한번 해석을 만약에 빈칸을 껴서 해석을 하자면 뭔가가 이 사회적 삶이라고 하는 거를 무언가가 형성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 의존하고 집단 생활을 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이 있답니다. 쉐이프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간에 목적어를 형성하는 거니까 얘가 어떤 원인이 되잖아. 맞습니까? 사회생활을 만들게 하는 어떤 원동력, 이거를 어디에서? 여기서 찾아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를? 사회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상호의존이죠. 상호의존. 이 상호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원동력, 어떤 원인, 근원, 이거를 여러분이 여기서 밝혀내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아시겠어요? 예. 자, 어쨌든 간에 뭔가가 사회적 삶을 형성하는데 그 방식이 분명히 나타난대요. 어딜 보면 나타난대요? 이랬을 때 나타난대요. 프리마톨로지스트가 보니까 영장류 동물학자니까 요 양반이 카운트 해봤대. 카운트 동사로 세다죠, 당연히. 물론
일형식 동사로는 중요하다는 뜻도 있겠지만 세다겠죠 여기서. 왜냐면 뒤에 보니까 복수명사야. 마케키라는 건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겠지만 롱테일드니까 적어도 꼬리가 긴이잖아. 그러면 이게 동물이겠지? 그지? 이 동물들의 숫자를 세봤을 때 분명해지더래요. 이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근원이라는 게. 알겠습니까? 예. 어디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여러 섬들을 조사해봤대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실험으로 뭘 세서 뭐 결과가 뭔지 모르죠. 좀 더 읽어봐야죠. 몇몇 그 섬은요 가지고 있더래요. 몇몇 섬에는 가지고 있다. 몇몇 섬에는 고양이들이 있더래. 그러니까 고양이과겠지. 예를 들면은 호랑이나 클라우디드 레오파드. 뭐 해석하죠. 레오파드가 표범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클라우디드는 대충 중간중간에 검무늬, 뭐 무늬가 있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고양이과 애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다른 섬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섬, 다른 섬. 알겠습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일단 여러분들 그 네모 박스 여러분 노트에다가 네모 박스 4번에다가 좀 정리 좀 하고 할까요? 정리 좀. 예. 일단 정리하는데 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지금 빈칸의 내용 문장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 빈칸 문장 그냥 2번이라고 합시다. 2번. 얘를 1번이라 해보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그 4번에다가 내용 흐름에다가 1번을 표시한 다음에 어떤 게 키워드라고요? 집단 생활이 키워드라고요. 집단 생활. 집단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걸 뭐라고요? 상호 의존이라고요. 서로 의존한다고. 서로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같이 살지 않죠? 예, 혼자 살겠죠. 안 필요하면.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집단 생활을 만드는 이유가 빈칸이고요. 맞습니까? 집단 생활, 즉 상호 의존 생활을 만드는 이유가 빈칸이고요. 이거를 뭔가 무엇이 집단 생활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밝혀내고자 3번부터 우리가 지금 실험을 하는 겁니다. 3번부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번의 실험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어떤 고양이과 섬의 고양이과 애들이 얼마나 있고 요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냥 우리 섬 하나 이렇게 딱 하고 여기 또 다른 섬 이렇게 하나 해볼까? 그럼 여기 섬에는 고양이가 이렇게 있대요. 고양이들이 있대요. 고양이 어떻게 해야지? 그냥 소리를 내면서 쓸까요? 근데 여기는 고양이가 없답니다. 오케이? 예. 고양이들 3마리가 있어요. 예. 자,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건 고양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인간과 같은. 아까 첫 문장에 나왔잖아요. 포유류. 예, 그죠? 영장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드디어 몽키 나왔다. 몽키 매직? 몽키 나왔다. 자, 같은 몽키들이 발견되었다. 뭐 하는 걸로 발견되었다? 이거 어제 나한테 SC 반 수업 들은 애들은 알 거야. 수동태 한 다음에 이게 이거 ing 나오니까 뭐뭐 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됐다. 맞아요? 오형식이 오형식이죠. 맞죠? 어제는 간에 오형식이 지금 수동태가 된 거란 말이야. 어쨌든 자 다시 돌아와서 원숭이들이 뭐 하는 걸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로 발견됐대요. large group 나왔노. 오케이? large group 나왔으니까 또 집단 생활이죠. 몽키 집단 생활. 이제 우리가 아까 잡았던 키워드는 아직까지 유효하구나. 자, 그럼 large group으로 돌아다니는 애들은 뭐를 가지고 있더래? 고양이들이 있는 섬에서는 large group으로 다니더래요. 그럼 고양이가 지금 있죠? 고양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포유류의 집단 생활은 포유류입니다. 포유류가 large하게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large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지만 벗에다가 별표 하지만 우린 뭔가 실험에 비교를 해야 되죠. 하지만 small group small하다. 어디에선? 여기 지금 약간 생략이 됐긴 했지만 without이라고 하는 거 without catch라고 하는 without catch가 생략된 거겠지. 그러니까 고양이가 있는 섬에서는 사람이 아니고 몽키들이 집단을 형성하면서 이루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고양이가 없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한 요 정도 살고 있어요. 알겠어요? 지금 얘기 이해되겠습니까? 고양이가 있어야 우리가 속된 말로
예, 머릿수가 막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하는 거 아니고 얘가 알려줄 것 같은데요. 예. 형광펜 드시고 진짜 이 고양이가 어떤, 그러니까 호랑이과 이 새끼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게 딱 여기 나와 있죠. 자, 형광펜으로 Presence of Natural Enemies. 여기다 형광펜 딱 합시다. 그러면 뭐의 존재입니까? Presence라고 하는 건 존재, 맞아요. 그럼 뭐가 존재하는 거야? 아, 그럼 잠깐만. Natural Enemy라고 하는 건 자연적인 적들인데, 그러면 저기 등장했던 각각의 상황에서 우리는 인간이니까 영장류 입장에서 얘네들은 에너미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예. 그러면 어떤 자연적인 어떤 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뭐 한다? 강요하더라. 서스라고 하는 건 그래서라는 연결사. 뭐를 강요하더라? 개인들을 함께 하도록 강요하더라. 알겠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에너미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더 뭉치려고 하고, 에너미가 없으니까 노에너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굳이 뭉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흩어져 있겠죠. 뭉치지 않다는 얘기는 이렇게 산계돼 있다는 얘기겠죠.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딱 들어가야 되는 거는, 요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딱 여기 들어가는 거는 뭐가 필요해요? 집단 생활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네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실험을 통해서 집단 생활을 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이유는 뭐가 있어서? 적이 있어서죠. 알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적의 존재죠. 적의 존재. 맞습니까? 그럼 적의 존재라고 하는데, 제가 출제자도 아니고 글 쓴 사람도 아니고 적의 존재라고 여기 있을지는 몰라요. 다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1, 2, 3, 4, 5번에서 소거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얘가. 알겠어요? 예, 그럼 1, 2, 3, 4, 5번을 보면은 적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뭐 음식의 부족, 그러니까 당장에 싸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적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음식을 얘가 뺏어 먹을 수는 있겠지만, 좀 뭔가 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식의 결핍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약하죠. 음식이라는 단어 자체는 여기서. 이해되겠습니까? 물론 생각을 타고 가면은 음식이 부족해질 수도 있지만, 적이 있으면 일단 1차적으로는 약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럼 두 번째, 그럼 물 공급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음식이 안 되면 물도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식이 안 되면은 물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6번 뭐도? 미네랄도 안 되는 거고.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원도 안 되는 거고, 리소스도 안 되는 거고.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1번에서 아니었으면 1, 2번 둘 다 그어야지 그냥. 이해되겠습니까? 예. 3번. 어떤 파퓰레이션. 여러분 틀린 사람 대부분 뭐 3번 한 것 같은데, 아니 사이즈가 커지게 만드는 건 뭐냐고 물어봤는데, 사이즈가 커지는 건 사이즈지. 이거 뭔 소리예요 이게? 뭉치게 만드는 건 사이즈지. 그거는 무슨 말장난 아닙니까? 야, 얘네는 왜 이렇게 적은데, 얘네는 왜 작은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커? 아, 사이즈 때문에. 뭔 소리야? 알겠습니까? 이거는 약간 그 문제 출제자 자체도 굉장히 수준이 떨어진 인간이죠. 예, 이해되겠습니까? 예. 네 번째, need for security. security란 단어가 등장했는데, security라고 하는 건 안전이죠.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 이꼴 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패러프레이징이죠. 알겠습니까? 적이 있으면 뭔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4번을 일단 세모로 잡아. 이 1차적이잖아. 4번 같은 선택지가. 이해되겠어? 알겠습니까? 예. 정훈이 이해돼요? 예. 5번. 뭐예요 이게? 포일인데 갑자기 둥지를 만드는 과정. 아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출제자가 정말 돈은 받았는데 빨리 내일 제출, 이거 원고 빨리 줘야 돼. 아이씨, 뭐 선택지 뭐 만들지? 아, 뭐만 다음 수업으로 빨리 들어와. 저기 앉아. 뭐 만들지 하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뭐 갑자기 계란을 먹고 있다가 둥지? 말도 안 되는 선택지입니다. 다음 수업으로 빨리 모의고사 빨리 꺼내. 혹시 안 가져왔어? 이런 다음 수업으로 이 녀석. 아 그래? 빨리 피시고. 알겠습니까? 예. 이해돼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자, 하나만 더 가봅시다. 예,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가방 싸. 오케이? 응. 아까 제가 37번 가본다 그랬죠? 37번. 37번 갑시다. 37번은요. 순서죠. 고생했어. 들어가. 37번 갑시다. 많이 틀렸겠지, 여기서 37번을. 그죠? 네. 좋습니다. 가볼게요. 자, 30번에 역시 마찬가지로 한 권 모의고사 3회 37번이라고 문제 출처를 상단에서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6번, 그 노트 6번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 별표 한번 해주시고 순서 뭐 솔루션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순서를 해결하는 방법. 사실 뭐 돌고 돌아서 결과적으로 순서를 해결하는 거는 사실 딱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 예. 그러니까 단서를 찾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둘 다 어떤 단서를 찾아야 되거든요. 단서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대표적으로 지시어예요. 지시어. 그 지시어라고 하는 게 뭐 this도 있고 these도 있고, 그 지시어라고 하는 게 those도 있고 that도 있고. 그러니까 지시어를 통해서 추가할 것은 또 단수와 복수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지시어에 대한 어떤 단서 잡기가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예.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지시어 볼까요? 이야, 지시어 여기 있죠? this가 이렇게 나왔네요.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죠. 맞습니까? 근데 사실 좀 막막해요. 왜,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this라고 하는 이 대명사를 가지고, 이런 거 대명사인데, 지시 대명사죠. 그러니까 지시어라고 하는 거. 오케이? 이 this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만약에 this를 먹었다 뭐 이러면 이거는 음식이겠죠. 그러면 이거 음식이 나왔어? 안 나왔으면 A는 그으면 되잖아요. 맞아? 근데 애매한 게 this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좀 약해요, 이런 건. 오케이? 약하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단서로 일단 잡아야겠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일단 좀 넘어가야지 하고 또 보는 거예요. 좀 더 괜찮은 거 없나 하면서. 그럼 뒤에 보니까 지시어는 아니지만, 지시어는 아니지만 어떤 지시어와 똑같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어요? 원래는 순서가 이거예요. 대명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명사 다음에는 어떤 정관사죠. 쌤,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시어 조금 쓸게요. 여러분들 좀 시간을 뺐지만, 뭐 this라든지 this펜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지시어예요. 여기 나와 있는 this, 여기 나온 this 나눠지죠. 위에 나와 있는 this, is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얘는 지시 대명사고, 이렇게 쓰이면 이건 지시 형용사고.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these pens 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때는 숫자가 단수와 복수로 나눠지는 거고. 알겠습니까? 예. 얘 때문에. 복수 명사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런 게 지시어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뭐 it이라든지, them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대명사잖아요.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를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인칭 대명사요. 이런 거는 지시 대명사.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면은 이거는 지시어 중 지시 대명사고, 여기서 말하는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예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뭐 I, my, me, mine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it이나 그것, them 이런 것도 사실 뭐가 존재해요? 수가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까? 단수 목적격 대명사고 복수 목적격 대명사. 맞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it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it이라고 하는 거나 them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it과 them을 지칭하는 그 3인칭이 사과라 치면은
앞에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 문장에서 첫 문장에서 만약에 an apple 이렇게 나왔어요. 사과 하나를 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뒤에서 the apple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정관사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관사라고 하는 게 쓰인 이 명사가 결과적으로는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the apple을 그냥 우리는 이건 지금 문장이 하나의 지문에서 예, 요렇게 문장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는 더로 받아주는데 이 the apple이라고 하는 걸 써도 되지만 is로 써도 된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명사나 정관사를 쓴 거는 거의 같다고 봐도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아, 나는 사람들을 만났어. 길을 걸어가다가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갑자기 혹시 저기 뭐야 사람이 선해 보이네요 뭐 이러고 사람들 만났어. 그 자식들 말이야 they 아니면 the people 그게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예. 그래서 얘나 아까 말했던 the people, they, them 다 똑같은 겁니다. 알겠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단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B에서 단서가 지금 보여야죠. 어떤 거요? 어떤 거? 제가 기껏 여기까지 얘기했다는 거 지금. 그렇죠. The senses 이렇게 나왔죠. 그 감각들이 알겠습니까? 그 감각들이 once 뭐 일단 뭐뭐 한다면 그 됐고 일단 the senses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단 일단 여기 센스가 어딘가에 있겠네 뭐 이런 거 감각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린 계속 지금 단서 중에서 지시어, 대명사, 정관사 보는 겁니다. 세 번째 it may turn out that 근데 이건 이식 대명사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대절에 대한 가주어입니다. 알겠어요? 이때시잖아. 가주어잖아. 그러면 대절이라는 것이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the occasion 이렇게 나오네요. the occasion. 오케이? 또 너무 단서가 많으면 또 약간 헷갈려요. 그냥 여기까지 딱 세 개 잡아봅시다. 이게 단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단서는 뭡니까? 바로 연결사예요. 연결사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but 같은 게 있죠. 문장이 앞에 끝났어. 그리고 뒤에 어떤 문장이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걸 연결사라고 해요. 정확한 명칭은 접속 부사예요. 알겠습니까? 부사.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의 연결을 도와줘요. 역접인지 내가 저번에 모의고사 때 말했던 in addition 그치? in addition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rather나 instead 대신에 그게 아니라 이런 거는 앞에 not이 있다 이런 것도 말해줬죠. 지난 시간에. 맞습니까? 그런 게 연결사예요. 알겠어요? 그럼 연결사 지금 있는 거 어디 보입니까? 있죠? 여기 지금 있잖아요. however. 오케이? 그 다음에 similarly 이렇게 있죠. 그럼 뭐 이 정도 되면 아주 단서 풍년이죠. 풍년. 그럼 일단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네모 박스를 이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요거 이제 지우고 여러분 내용 흐름에 대해서 저랑 같이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기 4번에다가 네모 박스 여러분들 이렇게 써보세요. 네모 박스 4번에 노트 4번에다가 여러분도 네모 박스 한번 그려보시고 적당히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로 그려보시고 저 내용을 여기에다가 좀 축약해 볼게요. 가봅시다. 일단 읽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녀석이 유명해, 오케이? is known, 유명해. 특히 뭐 하는 걸 유명하냐면 가끔씩 거짓말 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 놈이야. 오케이? 호영이 알겠어요? 뭘 알아요? 뭘 알아요? 집중해야죠. 어떤 친구가 가끔씩 거짓말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는 자 이거 지금 it과 to 보정사니까 이게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reasonable 하면은 합리적인이죠. 맞습니까? 그럴 때는 뭔가를 받아들이는 거는 좀 not reasonable, 비합리적이야, 어리석은 짓이야. 알겠어요? 자, 뭘 받아들여요? simply라고 하는 거는 뭐 그저, 단순히 그저라 하자. just 정도 쓰자. 밑에다가 just. 그러면 just, simply, 그저 어떤 증거에 기반해서 ground가 땅이란 뜻도 있겠지만 기반 내지 증거의 뜻이 있겠지. 증거 혹은 뭐 밑바탕 이런 거겠죠. 그러면 뭐에 기반할 거잖아. ground라고 하는 거. 뭐에 기반해서 관계대명사네 뒤에
연우야, 그치? 관계대명사 뒤에 보니까 뭐예요?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나오고 testify 나오는데 testify가 뭔지는 모르겠어도 목적 없죠, 지금. 맞습니까? 목적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 testify를 뭘 하는지가 없어요. 그 왜 없어요?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사실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알겠습니까? 관계대명사니까. 그럼 해석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해석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놈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25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testify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testify가 뭔가 검사다가 테스트죠. 그럼 testify는 검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testify가. 오케이? 진술하. 아, 여기다 하단에 쓰자. 노트 하단에다가. 동사로 진술하다. 여러분 단어 하나만 더 알아둡시다. testimony라는 단어도 알아둡시다. testimony. 이건 명사로 진술이란 뜻이에요. 진술. 혹은 증언 막 이런 거예요. 진술이나 증언. 자, 그럼 갈게요. 그러면 당연히 진술하다란 동사대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그 사람이 진술하는 증거지. 알겠어? 관계대명사니까 얘에 대한 목적어가 그라운드인데 얘가 없잖아. 왜? 관계대명사 쓰였으니까. 맞습니까? 그럼 해석이 그 사람이 증언하는 증거에 기반을 해서 뭔가를 받아들여? 그건 바보다.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내가 이시 뭐겠어 그러면? 이시 something이겠지. 뭔가를 그 뭔가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이해돼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뭔가에 대해서 증언하는 어떤 증거, 그거를 밑바탕으로 받아들이기란 힘든 일이다. 아, 뭐가 이렇게 임팩트는 없지만 한번 축약해서 한번 써봅시다. 자, 뭔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치자. 거짓말쟁이라고 합시다. 거짓말쟁이가 있어요. 거짓말쟁이가 뭔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예, 난 착하다. 아, 선생님 왜 지어내세요? 아니 그냥 생각이 나서요. 난 착하다. 그럼 난 착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증거를 얘가 말을 하겠죠. 뭐 올라오는 길에 한 건 여기 6층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길에 4층에서 할머니가 내리셔가지고 엘리베이터 잡아줬어. 그 할머니가 왜 근데 나 선생님인데 왜 날 보고 그러지? 아, 막 날 보고 여기 뭐 이 선생님이 이쁘게 생겼네. 이러면서 막 할머니가 갑자기 저요 응기를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진짜요. 네. 하지만 할머니가 또 괜히 또 뭐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면 안 되니까 표정을 참았다. 난 참았어 그걸. 그러면 에릭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지금. 근데 난 참았어라고 이렇게 그거를 그 어떤 사건을 바탕으로 난 착한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한 말 그런 어떤 일화를 가지고 이런 말을 something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면은 요것만 듣고 그렇게 믿으면은 안 되죠. 맞습니까? 예를 든 겁니다. 알겠어요?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이건 팩트예요. 알겠습니까? 진짜라고. 잡아들였는데, 이런 나의 호의를 그럼 성추행으로 받아들이다니 진짜. 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은 아주 이쁘게 생겼. 내가 이제 3, 4층에 근무하는 그 노래 부르는 그 사람인 줄 알았나 봐. 우리 지난주에 노래 부르던 바라바가바라바 하면서 막 3층 그때 진짜 노래 불렀잖아. 막 나도 웃겨 죽는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런 분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라 했던 것 같은데. 자, 어디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것만 딱 보고 여기서 이제 어디로 이어질까 이제 가보자고요. 여러분들도 거기다가 A, B, C 한번 써보세요. A, B, C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그 노트 4번에다가. 자, 갑시다. A. 하지만 역적.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요걸 안 썼네. 요런 거를 믿는 건 바보다. 요거를 안 썼네. 요게 이제 핵심인데, 그죠? 믿는 건 바보. 요거 해당하는 게 어디 있어요? Not reasonable에 동그라미 칩시다. 오케이? 예. 이런 걸 믿는 건 바보다.
오케이? 그럼 거기서 A로 however 나왔다 싶다. 하지만 이런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실이 뭘까요? 그러면 믿는 건 바보라는 사실인가? 그러면 믿는 건 바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여전히 reasonable, 합리적일 거다. 잠깐만요. 바보일 거라는 not reasonable 다음에 reasonable, 합리적인이라고 하는 게 역적으로 나왔어요. 그럼 괜찮죠? 다시 바보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여기 A에 however가 딱 등장하고, 그치? however 이렇게 딱 등장하고, 오케이? 역접에 however가 딱 등장한 다음에 앞에는 심지어 되게 요상한 냄새를 풍겨요.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요. 그래, 그렇긴 하지만, 그렇긴 해도라 쓸게 그냥. despite this, 그렇긴 해도, 오케이? 그렇긴 해도, 하지만, 예.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갑자기 합리적이다. 합리적일 수 있다죠. 왜? may가 들어갔으니까. may가 들어갔으니까 합리적일 수 있다지.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럼 괜찮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A, C, B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죠? 예. 근데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심증적으로 제가 말했잖아요. 역대 수능에서 20년째 한 번만 나왔다고, 이거는. 오케이? 그럼 일단 요거는 보류해두고 2번 B로 넘어가 봐야지. 알겠어? B로 가보자. 비슷하게 한번, 비슷한 거로 한번 볼게. 비슷한 거. 그 비슷한 건 무엇이냐? 가보겠습니다. 일단 뭐 하면, once가 접속사로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해석이거든. 일단 그 감각이 밝혀졌다면 뭐 하는 걸로? capable of deception. 뭔가 capable은 할 수 있는 거니까 deceptio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단어 좀 정리할게. deception이라고 하는 거 한번 써주시고, deception 여기에 파생어 하나 써주시고, deceive. deceive 뭐 하다, 찬기. 이거 무슨 뜻이에요? deceive 속이다. 네. 속이다. 여러분 그냥 바로바로 물어볼게요. 성우 perceive 무슨 뜻이에요? perceive, deceive 말고 perceive. 네. 인식하다. 여러분 그냥 혹시 모를까봐 그냥 마지막 모의고사니까 그냥 다 말해주는 거예요. perceive, 인식하다. 그죠? 네. 또 sieve 뭐 있죠? conceive, conceive, conceive 뭐 생각해내다. 생각하다라 합시다. 생각하다. 생각하다. 알겠어요? conceive, 생각하다. 오케이? perceive, 인식하다. conceive, 생각하다. deceive, 속이다.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다시 가서 deception이라고 하는 거는 속이다, 기만이란 뜻이에요. 예? 남을 기만하는 거. 그 속임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기만. 알았어? 사기. 오케이? 그러면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거라고, 사기를 칠 수 있다고 밝혀졌다면 이런 겁니다. 갑자기 센스가. 알겠어요? 어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기를 칠 수 있다고 밝혀졌다면 once 그랬다면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나왔어요. 난 reasonable,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regard, 바라보는 것이. 뭐를 바라봐요? a belief, 어떤 믿음을 바라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바라봐요? 이때 좀 안 돼. 자, 잘 보세요. 여기 지금 regard라고 하는 거에다가 동그라미, as에 동그라미 하게 되면은 regard A as B죠. 그러면 A를 B라고 여기다니까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그냥 믿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보시면은 B에 시작하는 우리가 놓친 게 있는데 similarly라고 하는 게 있었죠. 비슷하게. 맞아요? 그럼 비슷하게라고 나왔어. 얘는 역접이야. 물론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글이라고 하는 것이 딱 요 두 문장일 순 없고, 긴 문장에서 우리는 하나하나의 순서를 지금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비합리적이란 얘기를 먼저 유사한 비합리적인 케이스를 말하고 A로 넘어와도 되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야, 비합리적이야. 그런데 합리적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세모라 했어요. 하지만 이게 글이 길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거와 similarly 비슷한 거를 잡아내야 된다면 갔다가 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비합리적이다라고 써주시는 거죠. 저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비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걸로 같은 similarly 때문에 넘어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요.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여기서 더 센스라고 하는 건 앞에서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 안에서도 좀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접속사가 쓰이는 종속절에 나와 있는 더 센스 같은 정관사는, 즉 여기서 만약에 대명사 쓰였다면 여기서 일반 명사를 썼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뭐 개소리냐면, 자, 요거 뭐 그냥 이해해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Though he was ugly. 이거 쓰지 말고 이해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시작하는 문장에 though he가 나오면은 씨발 he가 어딨어? 누가 그 남자야 하겠지만 뒤에 에릭 이렇게 나온다면은 에릭이 결과적으로 he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에릭 is happy. 못생겼으나 그는 행복하다 하면은 이때 he라고 하는 건 앞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여기서 찾아도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해되겠어? 그렇다면 뒤를 한번 보자고. 뒤를 보면은 because 또 한 번 가야 돼. 그리고 심지어 형업에 잠깐 들어볼래? 형업에 들어볼래? 왜냐면 지금 펜을 많이 썼기 때문에 형업에 들어보죠. 형업 펜으로 여기에다가 표시 한번 해보세요. simply on the ground. 형업펜, 난 형업펜 이렇게 표시할게. simply on the ground. 여기다 형업펜. 단순히 어떤 증거에 기반해서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마치 무슨 국어에서 말하는 수미상관처럼 위에 형태가 밑에도 지금 merely because라고 있죠. 맞습니까? merely도 역시 무슨 뜻이에요? simply나 마찬가지로 just 이런 뜻이라고 해요. 단지, 그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저 이런 이유만으로 어떤 믿음을 dependable,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regard는 여기다. 오케이? 그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러면 여기랑 같은 구조라면 뒤에 나와 있는 이유를 한번 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믿음이, 야, 대명사 잘 잡아줘야 돼. 이거 믿음이야. 그 믿음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다? 감각적인 증거. 아하. 감각적인 증거에 기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믿음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온 다음에, 그리고 감각 증거라고 하는 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감각이란 단어를 더 센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문장의 not reasonable과 not reasonable이 연결이 되면서 similarly가 나왔고, 좀 더 얘기하자면은 이 사람이 말한 일화만을 근거로 해서란 얘기는 이 밑에서 어떤 감각적인 증거라는 거에 기반했다는 이유만으로와 똑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similarly로 연결돼서 일단 B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정리되겠어요? 예. 쌤, 그러면은 C는 안 되나요? C 한번 가볼까요? C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C에 여러분 해석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for가 나왔는데 for라고 하는 거는 접속사의 뜻도 있어요. 무슨 뜻이지? 때문에죠.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for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런 해석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for라고 하는 것이 등위 접속사로 뭐뭐 때문이다. because의 의미가 있는데 영어 문법이라는 게 되게 웃기는 게 등위 접속사에서 시작했던 and라고 하는 것이, 이건 쓰지 마세요. 나중에 문장을 그어버리고 and라고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 but이라고 하는 것도 등위 접속사에 출발했는데 이게 나중에 연결사가 이렇게 돼버렸죠. 앞문장 끝나고. 똑같이 for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등위 접속사에서 출발했어요. 앞뒤가 나는 행복하다, 나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때문에 접속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이 C에 보는 것처럼 때문이다. 이렇게 그냥 문장이 독립돼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서 뭐 외우고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오늘 시간은 for를 때문이다. 알았어? 그럼 for 때문에 나왔으니까 it may turn out 한번 가볼게. 대절이기 때문이다. 대절이
뭐라고 판명 나기 때문이다. 아니다. 이거는 대절이 판명 나는 게 아니고 자 그냥 대시라고 판명 나다란 해석이죠. 맞아요? 예. 그럼 대시라고 하면 대절 얘기 한번 볼까? 그 경우라고 하는 게 뭔가요? 그 경우라고 하는 게 이 경우인가요? 근데 그 경우가 이 경우라면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말이 좀 어렵네. 그 경우에 기반해서 on 이게 나왔으니까 앞에 경우가 on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다 on the ground인 것처럼 on the occasion이야. 원래는. 알겠어? 그 경우에 기반했을 때 자, 어떤 감각이 있어요, 지금.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감각이라고 하는 걸 제공했다. 이거는 특히 말이 안 되는 게 그 감각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새로 등장해 버렸죠, 지금. 쌤, 이것도 새로 등장해. 얘는 지금 어떤 sensory evidence라는 거에 기반했기 때문에 sense라고 말하는 거지만 그리고 얘에서 1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뭐가 더 좋은 겁니까, 지금 여기서? 얘가 더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 형 앞에 다른 색 있으면 다른 색 하나 들어보시고 요것도 표시합시다. 어떤 거? 여기요. 아까 a belief라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명백하게 the belief잖아. 이해되겠습니까? 형 앞에 치세요. 그러면 a belief에서 the belief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similarly가 쓰였다. belief라는 거가 관사가 정관사로 바뀌었다. 알겠습니까?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는 B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좀 어려워요. 오케이? 그럼 B로 시작하면은 결과적으로 B를 쭉 읽는 거예요. 근데 B 얘기가 어떤 얘기였어요? 다시 한번 가보면은 감각적인 증거, 즉 눈으로 봤어, 코로 냄새 맡았어, 귀로 들었어,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는 비합리적이다. 왜?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뭐야? 디셉션? 사기를 칠 수 있다고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be discovered 그렇게 판명 났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얘랑 얘는 지금 뭘 하고 있죠? 비유를 하고 있던 거죠. 어떤 비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B 이렇게 딱 잘라버리고 B에서 어떤 비유를 하고 있냐면 지금 거짓말쟁이인 사람이 아까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감각이라는 녀석이 거짓말쟁이를 할 수 있는 어떤 주체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려는 게 원래 목적이었어요. 목적이었는데 시작은 뭐로 꺼내야 돼? 그냥 흥미로운 얘기로 꺼내야 되다 보니까 야, 네가 거짓말 잘 치는 새끼가 하나 있는데 그 새끼가 하는 말을 믿으면 돼, 안 돼? 한 다음에 여기서 비슷하게 감각이라는 것도 원래 거짓말 잘 치는 새끼거든?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 주는 증거만을 가지고 우리가 트러스트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젠 이해될 겁니다. 여기서 B로 넘어온 거예요. 알겠어? 야, 씨. B로 넘어왔어. 그럼 이제 B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B에서 사실은 얘긴 끝났어요. 왜 끝났을까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야? 거짓말쟁이가 하는 말, 이 새끼가 하는 말, 난 이런 일화를 가지고 말하는 거 믿을 수 없잖아. 그걸로 이걸 믿으면 돼, 안 돼? 안 돼. 감각이라는 것도 거짓말쟁이야. 얘가 주는 증거, 센서리 에비던스야, 오케이?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지금 비합리적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주제니까 이걸로 계속 가고 있다면 결국 합리적일 수도 있어 라는 however에서 꺾이는 거는 할 얘기 다 하고 꺾여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E로 갔다가 마지막에 A로 꺾어야 되겠지. 왜냐면 B에서 A로 가버리고 나면은 이미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로 다시 논지는 바뀌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C까지도 계속 야, 그런 사기꾼 말로 믿으면 안 돼라는 얘기로 C까지 가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C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C의 문장이 여전히 비합리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만 보면 돼요. 갈까요? 자,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증거를 준다. 근데 그 믿음의 증거를 주는데 어쨌든 간에 야, 이건 문장 굉장히 복잡해서 그냥 주어 한 다음에 여기다 그냥 동사 표시할게. 그 경우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다? 역시 어떤 경우다? 감각이 디셉티브 할 수 있는 경우다. 얘기 끝났네요. 감각이 속일 수 있는 경우야. 아까도 속일 수 있다 나왔으니까 지금 B와 C는 뭐 하는 거예요? 사기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에서 C로 간 다음에 그래도 믿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 라고 하는 걸로 이걸로 마무리 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알겠어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처음에 시작한 문장 좀 솔직히 내가 말했잖아. 처음 시작할 때 문장이 좋지가 않다고 좀 조잡해. 오케이? 조잡한데 이런 것도 풀 줄 알아야 돼. 너가 정리를 해야 돼. 감각의 근거에서 믿는 거는 어리석지만 그게 합리적일 때도 있을 수는 있다. factual일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알겠어요? 예. 이해됩니까? 그래서 처음에 뭔 얘기했어요? 야, 너가 거짓말쟁이가 있는데 걔가 하는 말만 가지고 믿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한 다음에 similarly가 사실 되게 중요하죠. 한 다음에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감각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 잘 치는 걸로 유명한 네가 봤어도 사실은 그게 팩트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감각이라는 거짓말쟁이 같은 요 새끼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는 믿는 거는 비합리적이야. 그리고 비합리적이라는 말 할 때 감각이 사기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역시 감각이 사기칠 수 있다는 얘기로 더 얘기를 해주고 결국에는 아닌 경우도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바로 요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B, C, A 이렇게 다 잡아줘야 된다. 이해되겠어요? 네, 굉장히 어렵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모의고사 풀이. 자, 3주 동안 고생 많았고, 예, 다음 주에 계약 잘 하시고, 예, 또 열심히 내신 대비하길 바랍니다. 하고 와지, 오지. 정상이지. 원래 시간대로 하지. 연후! 거기 정지시켜줘, 정지.